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대선 관련 여론조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합동 여론조사 중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이낙연 후보의 살짝 반등이 또 눈에 띄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 면접조사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 그런데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후보니까 네. 토론회를 하더라도 어제까지 실시됐던 월화수의 네. 조사 결과잖아요. 그럼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오. 뭐 네거티브 공방이라서 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후보, 정세균 후보나 또 박영진 후보로부터도 공격받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간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또 여성 그리고 MZ세대의 지지층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주목할 부분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입당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지난주는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부각됐던 것이 입당 효과는 또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또 말실수, 그렇죠. 뭐 일일 1구설이라는 예. 또 공격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말과 관련된 설화, 이게 또 이제 이 타격을 받으면서 또 여성, 또 MZ세대, 이제 중도층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여성이 중요한 것이 왜 유력 후보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중도적이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부동층 옮겨가는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이슈가 터질 때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이재명 또 윤석열 유력 후보가 되는 것이죠. 네, 여심과 미래 세대의 표심이 참 중요한데 살짝 흔들리는 1위 후보들의 모습 봤고요.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3월부터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배 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자윤 면제, 그렇죠. 자동응답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요 조사만 보면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좋은 강세를.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 또 비슷한 시기에 조사 방법이 다른 조사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뭐냐 여론 네. 혼선이냐 여론 조작이냐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인데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를 보면 한 달여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세, 네.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면접원 조사도 그렇지만 자동응답 조사도 지금처럼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이제 입당이 불확실했는데 입당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파장은 바로 말과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서는 또 이 말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드팀이라고 하는 공보 홍보팀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유력 대선 후보인데 뭐 윤석열 후보와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토론회에 이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와.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와.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력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에 나가서 공격을 당하지 본인이 공격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꼭 나가야 되는 법적으로 그런 토론회가 아니면 안 나갔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대선 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몸살이듯이. 그러니 예. 바로 그 유력 후보 몸살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92년 대선, 아이고 뭐 또 옛날 이야기 하세요 이럴 텐데 우리가 또 과거 자료를 봐야 돼요. YS, 김영삼과 김대중과의 대결 때도 92년도에는 토론회가 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YS, 토론회 달인 토달 김대중 후보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또 주춤하고 말에 그렇게 또 정책에 능수능란하지 않은 공격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보이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력 주자들은 토론회를 살짝 또 사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요, 여야 진영별로 후보 적합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 2주 전의 조사를 살짝 좀 비교를 해보시면 격차가 2주 전에는 거의 나지 않다가 다시 좀 벌어졌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호남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네. 끌어올리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 3주 전 정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슈폴포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이제 흐름을 잡으실 수 있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또 다시 그럼요.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호남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겠죠. 마냥 어느 한쪽 후보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호남 정치를 얼마나 개성해 가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던 호남 민심은 누가 이길 거냐, 어떤 후보가 본선에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입당하고 맞짱 효과라는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도 이재명이 조금 더 본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늘 말씀하시는 네. 밴드웨건 효과.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게 돼요. 이제는 또 앞서가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저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좀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진흙탕 속에서 파묻혀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거죠. 그런데 수도권 이른바 중도층 청년 쪽으로 지지율을 더 확장하지 못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니 경기지사 이거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수도권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인물이 바로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속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미 네거티브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없죠. 네. 바로 네 글자 내하파상. 네. 파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지율이 27.9%로 내려오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수도권 쪽을 좀 강화하면서 네. 경기도가 어려우면 서울 지지율을 끌어내는 방법이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 제가 답을 드리면 이것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일단 힌트는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네거티브는 확실하게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수 야권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확실히 과반은 넘었지만 네. 5.5%포인트가 좀 빠졌고요.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각각 조금씩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화라든지 네. 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좀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윤석열 공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회가 그만큼 두려워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율은 좀 주춤하지만 최재형 후보도 이제 토론이 되면 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절반 정도 되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의 7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중도 또 말실수에 의해서 여성 또 MZ세대가 빠져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빠져나간다는 이거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지지를 누가 가지는 가만히 보십시오. 최재형 후보 올라갔죠. 네. 홍준표 후보도 올라갔죠. 네. 유승민 후보도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원희룡 후보도 아주 작은 정도의 폭이지만 올라갔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 어떻게라는 토론회에 나가서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이 윤석열 후보 쪽에는 엄습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세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대권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큰 걸 굵직굵직하게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메시지 정치가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할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걸 애드립하기보다는 예. 내가 잘 아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큰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많은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반응할 만한 키워드 뭉치 속에서, 키워드 그룹 속에서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걸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혹을 털어내시죠. 의혹을 털어내야 돼요. 의혹을 탈탈탈 털어내면 털털털하고 지지는 또 들어오는 법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잘 해명을 할 건가, 그 방법과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의혹도 털고 또 잘하는 거에 집중을 좀 해서 그렇죠. 적인 메시지를 냈으면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요, 4개 조사기관의 가상으로 살펴본 양자 대결입니다. 리얼미터와는 조금 다른 결과인데요. 네, 먼저 리얼미터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요. 네. 또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도 확실히 좀 벌어졌습니다. 음. 요거는 확실히 좀 리얼미터가 그렇죠. 좀 자동응답 조사라는 방식이기 말씀을 때문에 드렸죠. 이 부분에 좀 네.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응답 조사이기도 하고, 자,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조사와는 날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조사는 8일과 9일의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장에 바로 소개해드릴 조사는 9일, 10일, 11일이니까 어제까지 하루밖에 이 겹치는 날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자동응답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추세를 보면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글자. 네거티브 때문이죠. 네거티브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동응답 방식이 윤석열 후보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자,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보수 쪽에 없기 때문에 네. 훅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혹이 있고 말실수가 있으니까 에이, 윤석열 후보 이제 지지율 쑥쑥쑥 빠지겠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 조금씩 빠질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더 폭넓게 보면 중도 보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실수 한번 하면 지지율이 쭉 하고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바로 다음 가상 대결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음 대결에서는 네. 차이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여기도 5차 대결 안에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내려온 걸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 윤석열 후보도 좀 주춤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예. 우리가 양자 대결의 결과를 떠나서 주춤하고 있구나, 이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격차를 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진 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네거티브가 앞서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거티브 종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캠프 내의 다른 측근들이나 또 지지층들은 안 변하는 거죠. 여전히 네거티브 안 돼, 아, 이랬지만 그래도 아이, 우리는 더 네거티브에 네. 솔깃해지는 현상.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봉이 김선달 기생충 영화를 네, 네. 빗댄 공격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지 후보가 현재 있다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지금의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라는 네. 질문이었는데 계속 지지하겠다가 55%로 지난 응답보다는 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조금 더 견고해졌네요. 이제는 대선일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을 정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저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적은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닙니다. 저 숫자가 누구냐? 중도층, 여성, 주로 수도권,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2030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있는 후보들은 더 파격적으로 저들을 공략할 것인가. 그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도권과 여성과 MZ세대 새로운 공략층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슈 폴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